위너스랩 공식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하드웨어, IoT, 인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조사부터 시제품 기획,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까지 신사업의 A부터 Z까지 포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위너스랩 샵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4분은 자, 제목, 왜 10년째 내 사업은 그대로일까?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주제에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감한다, 뭐 나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 의견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뭐 꼭 10년이 아닌 상관없어요, 그죠? 각자의 어떤 목표가 다르니까. 나는 뭐 2년 만에 어떤 승부를 내려고 했다. 근데 2년 만에 왜 안 됐을까? 이런 분도 실은 같은 내용으로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그거죠. 나를 열심히 살았거든. 나를 열심히 했는데 왜 발전이 없을까? 그러니까 더 고민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뭐 맨날 놀고 했으면 상관없어. 근데 남보다 했는데 왜 발전이 없냐 이거지. 10년째 커피숍을 하셨고요. 이제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 동네에서는 뭐 넘버1, 넘버2쯤 됐어요. 잘 됐죠. 처음에는 그런 고급진 커피숍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 맛도 있었고, 그래서 매니아들도 소문났고 잘 됐어요. 잘 잡아왔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가 늘어갔죠. 점점 발전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이리야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파리바게트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강적이죠, 강적. 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하지만 요런 파리바게트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뭐죠? 발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래도 유동인구도 늘고 매출이 늘면서 조금씩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했어요, 그러느니. 근데 이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웬만하면 버티겠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왔어. 스타벅스. 바로 길 건너편에 생겨버렸어요. 길 건너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공감하시죠? 어디 가도 스타벅스는 다 사람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몰라. 근데 하여튼 스타벅스가 뭔가 있어요, 그죠? 입지도 좋고, 뭐 커피도 일반적으로 뭐 먹을만하고, 또 분위기도 괜찮고, 직원들 친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야, 어떡하지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10년 전에 열었을 때 이제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커피숍으로 내가 뭐 대박까지 나겠냐, 뭐 예를 들면 그냥 자리 잡고 싶다. 한 곳에서 자리 잡아서 단골도 있고, 어쩌면 이제 매출 뭐 이익 걱정, 운영비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근데 이제 단골도 생기고 자리는 잡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경쟁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림 걱정을 계속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됐고, 이제 결국은 내가 뭐 했나 싶다는 고민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고민이 돼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죠. 뭐 뭐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답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이 다 벗어야 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다 내려놔야 돼요. 일말에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소위 말하면 뭐 자비판처럼 정말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단 저는 이제 사업이니까, 지금 개인 얘기는 아니 사업이니까 제가 3가지 이런 문장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커피 인지도,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이 가게가 있으면 만약 A다 그러면
A라는 가게의 인지도가 높아졌나? 또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높아졌나? 또는 어떤 활동을 했나? 요게 일단 제가 이제 질문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커피 맛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었나? 또는 어떤 활동을 했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죠. 세 번째는 뭐 일반적인 소비재니까 커피 가격은 경쟁력이 있었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 이런 세 가지 문항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인지도가 높아졌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는 어떤 활동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 하셨냐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 대표님 자체가 이제 커피 매니아시고 직접 커피를 볶았어요. 그러니까 맛은 좋았어요. 맛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게 엔지니어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 표현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할수록 어떤 기술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약간 마케팅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는 맛있는 커피를 내가 만드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요런 거.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기대만큼 아니란 얘기지. 기대만큼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딱히 별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노력을 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마케팅을 하셨는데 어떤 요즘에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이벤트나 바이럴 활동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커피 맛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었나, 어떤 활동을 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나름 노력은 했죠. 노력 안 하셨겠어요. 10년 지났는데 노력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히트 상품이 없는 거야. 히트 상품. 그러니까 차별화란 말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 사장님이 뭐 공유를 닮았어. 거기 알바생이 그 샛별이 최근에 끝났죠. 편의점 샛별이처럼 아주 친절하고 이뻐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또는 커피를 뭐 스타벅스의 돈으로 2잔을 준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고객의 니즈를 못 건드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인기 메뉴 또는 이 가게에 줄을 서게 만들 만한 요인을 못 만든 거죠. 더 구체적으로 주지면 커피. 일단 메뉴 자체가 없었어. 커피 맛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원인으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결국은 왜 지난 10년간 발전이 더뎠을까? 이 가게만에 뭐가 없었다. 이 가게만에 뭐가 없었다. 즉, 이 가게가 나름 뭐 대표님 사람 좋고 뭐 그냥 아침 일찍 문 열고 성실해 보였다. 근데 뭐 어떻게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만나자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 거고 뭐 그래 된 거죠. 또 커피 값이 아예 동네에서 제일 싼 집보단 약간 비쌌어.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김정아님 집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가 커피를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 여러분 각자의 사업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잘 해오고 있는가? 자, 커피 가격 경쟁력이 있나? 자, 이윤을 높이기 어떤 활동 했나라는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제, 역시나 또 이제 동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서 이제 승부를 낸 거예요. 나름은. 안 그렇습니까? 4,000원을 팔다가 2,000원대를 낮췄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나마 이분은 직접 원두를 볶아서 팔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좋다. 좀 낫다는 정도인 거지. 뭐 많이 남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되게 이제 분석이 되죠, 그죠? 인지도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 특별한 게 없었고, 메뉴가 한 카라는 어떤 뭐 키란 메뉴가 없었고, 가격에서 반값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 자체가 또 줄 서게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구나.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 내렸어요. 대표님 딱 보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알고 커피도 맛있고 다 좋은데 결국은 문제가 보면은 10년이 지나도록 약간 냉정하게 얘기했죠. 미안한 얘기지만 10년 지나도록 히트 상품이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딱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이럴 때는 약간 마음이 아프지만 뭐 그런 입장인 거죠. 어쩌면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님이 공감하셨어요. 공감하셨고 두 번째는 뭐 어떤 식이 됐건 그러니까 커피 맛으로 승부가 안 났다고 하면 뭐 어떤 식이든 가게 일 하다못해 여러분 아시죠? 빵 맛이 좋아서 사람 많은 커피숍도 있고요. 인테리어가 좋아서 손님 많은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인은 많다니까요. 사람을 끌어들 요인은 사실은 많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왜 없냐? 무언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게 이름의 인지를 높이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그죠? 히트 상품 없다는 거, 커피 이외에 다른 유인 요소가 없다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들어갔죠. 자, 왜 그러면 10년이 지나도록 없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죠? 열심히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늘 아침 가게 문 늦게 열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망했겠죠. 그나마 사실은 저렇게 성실히 하셨기 때문에 유지해 온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10년을 한 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사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열심히 산다고 생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여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글과 다름없다. 그리고 뭐 지금 스타벅스가 왔지만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결국은 뭐냐면 정글을 떠나지 않는 이상 만약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창업에 도전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정글에 들어오신 겁니다. 정글에. 호랑이, 사자, 뭐 뱀, 뭐 득실되는 정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정글만의 생존 방식을 체득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 저는 요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히트 상품 하는 거.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만드시든 최소한 그 상품 하나가 그 카테고리에서 입소문 날 정도 돼야 돼요. 최소한 요 안에 들어가야죠. 그죠? 최소한. 자, 그러면 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가 돼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잘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차가 벤츠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R&D 비용을 씁니까? 그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히트 상품이 동네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빙 아시죠? 설빙. 설빙의 그 눈꽃 팥빙수. 이 스토리 아시죠? 그 따님이 그 아버님이 하는 그 떡집이었나요? 하여튼 장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팥빙수에 이제 떡을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따님의 어떤 뭐 부친에 대한 효심이든 가게가 잘 되기에 만들거든 하여튼 어떤 시도가 통한 거죠. 자, 이게 R&D 비용이 뭐 수천억 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집이죠. 동네에 뭐 족발집이 있는데 매운 족발은 실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감동한 게 뭐냐면 얼린 소주. 매운 거에 다 이 소주 좋잖아요, 그죠? 정말 잘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얼음 떠 있으면서 다 좋은 거야. 다른 집으로는 또 이제 동네 오프라인 말하는 거예요. 자, 아침 집밥 같은 백반집이 있었어요. 아침 집밥을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요새 그거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다가 이 집은 제가 마치 집에서 먹는 것처럼 미역국이나 황태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또 집에서 먹는 것처럼 김이 있어, 김. 김을 같이 얹어 먹을 수 있어요. 딱 느낌이 컨셉이 집이야, 집밥이야, 집밥. 말 되죠? 요런 거. 최소한 이 팥빙수, 족발집, 백반집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동네에서 이 집이 탑입니다. 탑. 잘 되는 집. 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소비자의 정말 니즈가 뭘까? 예, 그 부분을 잘 건드리는 게 제일 핵심인 거고, 한 번 만에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 얘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왜 가게 인지도가 없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커피 맛 이외에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가게에 가는 이유가 뭐 친절해서, 양 많이 줘서, 서비스.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지도가 낮을 때 높이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면 되지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가 파는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뭔가 다른 데보다 좋은 게 있어서 이거를 광고하면은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바이럴을 하겠죠. 근데 광고를 엄청 세게 해서 갔어. 근데 커피 맛이 별론 거야. 서비스가 별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다음에 안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맛 이외에 유인 요소를 찾자라는 거.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언이죠, 조언. 자, 첫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매달 새로운 메뉴를 개발 선보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부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히트 상품이요, 1년 연구하다가 뚝딱 나온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 그건 그렇겠죠. 근데 소위 말한 이런 동네 장사, 또는 우리가 하이테크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플랫폼이 됐건 뭐 IoT건 우리도 소비자 아닙니까?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간파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어떻게 간파한다? 매달 찔러보자는 거지. 이게 제 의견입니다. 매달 찔러보자. 자, 왜 히트 상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자,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1년 고민한다? 더 리스크하죠. 왜? 고객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내외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무조건 매달 매달 출시하는 겁니다. 출시하고, 커피숍이니까, 그럼 어때요? 1년에 12개 나오겠죠. 그죠? 12개 중에 한 개쯤 안 뜨겠어요? 그죠? 또 어때요? 만약에 12개 중에 하나가 떴어. 그럼 10년이면 어때요? 10개의 히트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 히트 상품이 우리 가게를 이디야나 스타벅스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결국은 소비자가 필요한 게 뭔지 계속 찔러 봐가지고, 야, 뭐가 불편해? 뭘 도와줄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냥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럴싸한 MVP를 만드는 거고, 요거 어때? 요거 어때?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부분을 하다 보면 언젠가 톡 터지는 게 나올 거고, 그게 이제 히트 상품이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커피숍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여러분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보건님 오셨습니까? 네, 김정환님 박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사실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이게 제 결론이에요. 매달 도전하자. 이게 제 결론인데, 다른 두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요금도요.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리서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자, 오프라인 장사가 왜 한편 좋냐? 왜 좋냐면은 바로 고객 반응 보잖아요. 맛이 어떠세요? 딱 표정 보면 알죠. 값이 어떠세요?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을 살짝 바꾸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확인해야죠. 얼마나 고객이 만족하는지, 불편해 느끼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거고, 방법은 뭐 오프라인이라면은 뭐 종이 설문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로 온라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리서치 하도록 그 구글 폼 좋죠.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수시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상품 개발에 참고도 하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이게 지난 10년간 부진했다면 앞으로 10년간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죠? 발전하는데 다른 말로는 경쟁자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낸다는 것은 전쟁에 뛰어드는 거고, 여러분이 창업하시잖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칼 들고 들어간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삶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뭐 죽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어렵게 하고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이왕 게임, 이 비즈니스에 도전하신 거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의 5년, 10년 잘 되시길 바라면 계속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를 잊지 말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시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 피드백을 잘 확인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다시 또 피드백을 해서 사업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